8월 8일 팩트랩 신동훈입니다. 황희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죠.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청년들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해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너부터 먼저 가서 살아라. 거기다가 온갖 풍자까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발상은 왜 나온 걸까요? 이분요, 연세대학교에서 도시공학 석사, 박사한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 도시공학을 어떻게 배우면 이런 발상이 나옵니까? 자, 어저께 황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버스 하우스 제안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에 보트 하우스가 절비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폐선박 또는 중고 선박을 리모델링해서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여 주택 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 리모델링 비용을 5천만 원 정도만 잡아도 1만 세대면 전체 5천억 수준에 불과하다. 이동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학가 또는 지하철 역사 주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정책적으로 이동이 용이한 점도 있을 것, 장점도 있을 것이다. 개조 방식에 따라, 낭만적입니다. 자체 운전을 통해 이동 가능한 이동형 버스하우스, 외부 차량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트레일러형 버스하우스를 설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신이 났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민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관계로, 민간을 또 욕합니다. 그 속도가 더딜 수 있다. 국토교통위원입니다, 무려. 청년들이 안정된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아울러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본다. 자, 이게 청년들은 그러니까 여기 가서 살란 말이냐? 뭐 이래가지고 어저께 막 패러디, AI, 요즘 AI 가지고서 뭐 버스에 사는 거 어떻게 될지 버스 트레일러촌 한번 만들어봐 이래가지고 정말 그림들이 나왔는데 다양한 그림들을 나와서 패러디 열풍이 불었는데요. 저기 가서 살라고 진짜 이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차라리 이 정도면 청년들 고시원을 만들어주지. 고시원 지금 많잖아요. 고시원 입주 비용을 주든지. 네덜란드에 가서, 네덜란드는 운하가 많습니다. 도시 내에. 그러니까 그 배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와가지고, 그럼 우리는 이 좁아 터진 버스 회사들도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서울 시내에 주차할 데가 없는데 그 버스는 또 어디다 주차하라고요? 한 번만 생각해도 아이고, 이거 올리면 안 되겠다 싶을 글을 올리고서 혼자서 기발한 아이디어야. 역시 내가 도시공학 박사로서 유럽에서 네덜란드 이런 데 다 다녀본 경험이 있어. 이게 맨날 네덜란드는 이런 데 가가지고 띄엄띄엄 실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관광만 다녀서 그렇습니다. 2020년도 기사입니다. 베네수엘라 경제난으로 집이 없는 주민들이 버스를 개조해서 살고 있다. 혹시 네덜란드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에서 착안하셨나요? KBS 당시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탓에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이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폐차된 버스 안에서 생활하는 가족이 있어 화제입니다. 곤잘레스 가족은 지인에게 받은 이 노란 버스 안에서 벌써 3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구라고는 침대 1개와 낡은 텔레비전뿐인데요. 이런 집에서 과연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덜란드 그리고 보트하우스하고 버스하우스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네덜란드는 워낙 물이 많은 나라입니다. 육지의 거의 3분의 2가 해수면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물을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계절 기온 격차도 우리보다 크지 않고, 그래서 세컨하우스로 있는 경우도 많고, 저도 유럽 여행 같은 데 가서 또 보트하우스는 아니더라도 수변주택들, 그러니까 수변에서 잘 이렇게 수변주택에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보트하우스도
받아들여지고 뭐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지본도 주고 한다고 하는데 일반 버스 하우스는 일단 여러 이제 용진안이 해소가 안 될 겁니다. 미국이나 이런 북미 땅이 넓은 곳에서는 이제 개별 주거용으로 지금 찾아봤습니다. 과연 버스를 개조해서 주택으로 쓰는 나라가 있는가? 미국, 호주, 캐나다가 나옵니다. 여기는 뭐 땅이 무한정 넓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소득층의 어떤 주거 문제 해결.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뭐 스쿨버스 개조해가지고 몰고 다니면서 대륙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것도 하고,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이제 이런 세컨하우스도 하고 또 약간 노마드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청년들 지금 지방에서도 다 서울로 올라오고 서울에 와가지고 그 좁은 고시원에서 겨우 살고 하는데 그 스쿨버스, 뭐 버스, 폐차된 버스 제공하면은 그 버스는 어디다가 주차해야 됩니까? 뭐 지금 황희 장관은 뭐 지하철역 근처 이런 데다가 주차해가지고 뭐 출퇴근도 용이하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지금 주차할 곳도 없어서 일반 개인 승용차 소유주들 주차할 곳도 없는데 무슨 혼자서 낭만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및 임시쉼터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전후 복구를 위한 역사적인 어떤 임시 정착존으로서 버스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오사카의 버스 정착촌이 1940년대에서 50년대에 잠깐 운영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네덜란드 보트하우스하고 서울의 버스하우스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의 것인데 자기 그냥 아마 연수 갔다 왔을 겁니다. 뭐 국회의원들, 국토교통위원이니까 뭐 유럽 지역 뭐 청년청 주거난 해소를 위한 시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갔다 왔겠죠. 이건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추정입니다. 근데 국토교통위원이니까 그리고 무려 연대 도시공학 박사니까 이분 숭실대 경제학과 나왔는데 연대에서 석사 박사를 도시공학으로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의심 드는 게 정말로 이거는 우리 청년들이 클리앙하고 FM 코리아 이런 데서 찾아냈던데요. 진짜 베네수엘라 저소득층들이 사는 저런 모습들 그게 기억에 남아있던 거 아닌가요? 이러면 너무 제가 억까한가요? 억측인가요? 어쨌든 황희 장관 그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리고 냉큼 이제 페이스북 내려버리고 뭐 하나의 아이디어였을 뿐이다 그러는데 혹시 유튜브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닌가요? 유튜브 보면은 이제 뭐 집을 개조한 것들 저도 많이 뜨는데요. 그 버스, 그러니까 런던이나 이런 쪽 템스강 이런 데는 보트를 개조한 것들 뜨고 그리고 또 막 DIY처럼 버스에다가 막 그 용접하고 목공해가지고 버스를 자기들이 개조하는 영상들 이런 거 뜨잖아요. 아니 국회의원이 그런 영상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말을 올리면 이 청년들 이번에 정말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패러디가 막 쏟아 붓듯이 나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참 황희 의원이 저는 참 어이없어서 웃었는데 과연 우리 청년들이 저런 글을 보면서 웃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 힘내십시다.